전설야담. 밀의 배가 갈라진 이유. 옛날 경기도 양평 땅에 효성지극한 효자가 살았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병들어 눕자 아들은 좋다는 약을 모두 구해 써봤지만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를 어쩌나. 효자가 연일 걱정할 때 누군가 중국 북경에 명의가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효자는 즉시 길을 떠나 북경에서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아버지가 앓고 있는 질병 증세를 밝히고 처방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의원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처방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효자가 제발 병을 고칠 방법을 알려달라고 거듭거듭 사정하자 의원은 망설이다가 설명 없이 삼인생간이란 글을 써서 줬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꾹 닫으며 손짓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효자는 나오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산 사람의 간이라고? 그것도 3명이나. 멀쩡한 사람 셋을 죽인 후 간을 꺼내 먹여야 한다는 의미가 분명했기에 효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목숨을 살리자고 타인 셋의 생명을 죽여야 한다는 건 분명고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 극단적 처방을 쓰지 않으면 아버지를 회복시킬 수 없으므로 걷는 내내 갈팡질팡했습니다. 한참을 번민하던 효자는 마침내 실행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은 고향 근처에서는 곤란하므로 평안도 의주군방에서 어떻게든 생간을 구해 말을 타고 빨리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무슨 수로 생사람의 간을 구하나. 효자는 일단 새파랗게 날이 잘 드는 칼을 사서 수건에 감아 품에 품은 뒤 인적 드문 고갯길 언덕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글길을 흥얼거리면서 도포 자락 휘날리며 걸어오는 선비가 보였습니다. 저런 도학자를 죽이는 건 윤리에 어긋나지만 어쩔 수 없어. 효자는 나무 뒤에 숨어서 선비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갑자기 뛰쳐나가 순식간에 칼을 휘둘러 죽이고는 시신을 숲에 숨겼습니다. 일단 하나는 구했어. 효자는 길바닥에 핏자국을 흙으로 덮고 다시 나무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생전 처음 살인을 한지라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걸어 올라오는 승려였습니다. 우산 모양으로 엮고 만든 송락을 쓰고 장삼을 걸친 늙은 중은 오직 연불만 외우며 걸었습니다. 그런 승려를 바라보며 효자는 잠시 갈등했습니다. 부처님 모시는 중을 죽이면 나는 지옥으로 가겠군. 그래도 할 수 없어. 효자는 오로지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집념으로 순식간에 승려를 죽이고 나무 뒤에 감췄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바닥에 핏자국을 흙으로 덮어 살인 흔적을 없애고 다음 희생자를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살인은 첫 번째 살인에 비해 그다지 어렵지 않았으므로 효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기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다시 또 일을 저지르게 되는구나. 그렇지만 계속되는 긴장감으로 인해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부처님 저를 용서해 주소서. 효자가 하늘을 향해 용서를 빌고 있을 때 어디선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효자가 그곳을 향해 쳐다보니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천방지축으로 까불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런 어린애의 간도 약이 될까? 효자는 잠깐 멈칫하다가 이내 머리를 흔들고 세 번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몸에서 간을 꺼내 준비해둔 기름종이에 싸서 도자기로 묶은 후 새 시신을 한 고랑에 집어넣고 조그마한 봉분을 만들어줬습니다. 효자는 바로 말을 몰아 집으로 와서 아버지에게 소의 생간이라 속이고 세 차례에 걸쳐 먹게 했습니다. 과연 그 효험인지 우연인지 아버지의 병이 나았습니다. 아버지는 밤에 동네로 마실 갔다 올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효자는 매우 기뻤지만 한편으로 졸지에 죽임당한
세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미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여 그들이 죽은 날이 가까워지자 몇 가지 음식을 정갈하게 장만해서 그들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효자는 무덤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큰 절을 올리며 사죄했습니다. 효자가 술 석 잔을 뿌리면서 무덤을 살펴보니 여태껏 보지 못한 풀이 무덤 위에 길길이 자라 있었습니다. 얼핏 보리를 닮은 풀이 제법 이삭을 이루어 누렇게 이곡하고 있기에 효자는 호기심이 생겨 손으로 그 줄기를 쭉쭉 훑어보았습니다. 거의 한 마리나 되는 양이 나왔습니다. 효자는 그걸 자루에 담아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땅에 심었습니다. 다음해 봄 한섬이나 거뒀기에 효자는 그중 일부로 밥을 해서 먹었으나 소화가 되지 않고 그냥 모두 똥으로 나왔습니다. 효자는 이리저리 궁리하다 일부를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잘 빠지지 않은 것들은 모아서 그릇에 담아 한쪽에 두었고 곱게 간 생가루를 먹었다가 배탈을 겪었습니다. 효자가 맛본 풀의 열매는 밀이었습니다. 이건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아닌가 보네. 괜히 헛짓거리했어. 효자는 크게 실망해서 더는 관심을 두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효자는 장마철에 곳간에 들어갔다가 시큼한 냄새에 이마를 찡그렸습니다.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살펴보니 한쪽에 치워둔 잘 빠지지 않은 밀가루가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이건 발효된 것 같은데. 효자는 고두밥을 발효시켜 만든 쌀 막걸리에 차가 나여 그걸로 술을 만들어 마셨습니다. 그렇게 만든 밀막걸리도 그런대로 마실만 했습니다. 다만 여러 잔 마시면 여느 술처럼 취기가 올라오는데 마시는 양에 따라서 사람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처럼 점잖은 자세로 예의를 갖추면서 상대와 조용히 말합니다. 조금 취하면 말이 많아지면서 중이 연불 외우듯 했던 말 또 하기를 반복하고 상대에게 술을 강권합니다. 그러다 많이 취하면 예절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예의 범절을 잃은 채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심지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아무렇게나 나뒹굴기도 합니다. 이는 술을 통해 죽은 세 사람의 영혼이 차례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밀막걸리의 원료인 밀을 살펴보면 아래쪽 배가 굵은 선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는 효자에게 하나같이 모두 칼로 살해당한 흔적이라고 합니다. 밀과 술의 유래를 다룬 이 설화는 엉뚱하고 황당한 내용이지만 나름대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되 절제해서 마셔야 한다는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술 마셨다고 마구 본성을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일입니다. 정사와 야사를 아우른 흥미진진한 이야기, 역사야담 자매 채널도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